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의 금리는 올라가지만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면서 반도체나 경기 민감주보다는 확실히 NFT, 게임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누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에 따라서 탄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상당히 적은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금요일 마무리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프라인 강연회,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인데요. 가장 먼저 12월 4일에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증정이 될 예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들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바이오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나 메타버스, NFT 관련주 중에서는 또 차별화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950선도 이탈을 하고 있고요. 1.25% 빠진 2,94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오전 중에 잘 버텨주다가 오후 들어서 점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9% 밀려난 1,00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매도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84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4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46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집니다. 기관도 228억 원 현재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 지 1년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연말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5차 대유행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누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내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올려세우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7%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만 4,500원 나타내주고 있고요. 대웅제약도 현재 4.51%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원생명과학은 여기에 1,140억 원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에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5.41%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되면서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 수 또 4천 명대를 안팎으로 보이면서 위드 코로나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확진자의 증가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봉쇄 조치를 선언한 국가들도 있고요. 봉쇄 조치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봉쇄 조치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의 경직이 이어질 것이란 아쉬운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3.5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진에어도 4.12% 빠진 17,45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현재 5.33% 밀려난 3,195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검색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오늘 모두 1%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오늘 석영의 특징주로도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MLB 기판 부분 호조에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NFT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강세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해저터널 관련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죠. 특수건설도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와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즌이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시즌의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지고 있고요. 현재 13%대 오른 69,70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이노텍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전자기판 등 메타버스에서 필수 요소로 거론이 되면서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LG이노텍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또 음전을 한 모습입니다. 0.68% 빠진 29만 2천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특수건설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경인선을 지화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죠. 특수건설 현재 3.74% 오른 9,99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진단키트주들, 백신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으면서 바이오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업종과 종목들은 많이 부진합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대로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덴트, 퍼러비스, 다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이러한 쪽으로 좀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두운 면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좀 이어지면서 또한 이제 지금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 우려감이 또 재차 좀 불거지면서 급격하게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IT와 이제 바이오 업종, 즉 이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이 IT와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까운 나라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본 증시는 거의 3% 가까운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이러한 좀 특정한 좀 테마가 있는 그러한 업종과 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업종과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역시나 계속해서 개별 좀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좀 로테이션, 즉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과 종목이 좀 바뀌는 이러한 로테이션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도 이 종목별 장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여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N 이슈 시간인데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0.75%에서 1%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지난 8월에 금리 인상했고요. 또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한 차례 더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한번 퍼지고 있는데 속도가 좀 빠른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은 총재께서 이주열 총재께서 어저께 금리 결정 나오고 이제 기자회견 때 우리가 했던 말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제 물가 수준이 이제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명목금리는 아직도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고채 3년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 금리를 많이 살펴보는데. 명목금리가 어저께 조금 하락했죠. 대략 이제 금통위 끝나고 나서 하락을 했었는데 2%대 아직 머무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수준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3.1%고 이게 쉽게 3% 미만으로 내려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목금리와 시장의 명목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 상황으로만 볼 때에는 그럼 지금 이제 명목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빠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균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실질금리를 많이 보는데 실질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것은 이 금리 인상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이제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이제 락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그런다면 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은의 포지션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물가 상승률 4%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명목금리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직도 2번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비교해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물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아무튼 지금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가 좀 복잡한 상황이죠.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뭐 또다시 이제 어저께 그 이주열 총재의 그 코멘트를 우리가 좀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물론 원론적인 얘기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금 훨씬 심한 상황이죠.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한 2%대 물가 상승률을 이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주로 이제 미국 연준이 보고 있는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도 뭐 4%대 후반,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6.2%로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물 경기가 그렇게 후퇴하고 있다라는 사인은 이제 3, 4분기에 약간 보여줬었는데 4, 4분기 예상치는 굉장히 그 실물 경기가 리바운드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발표됐던 그 신규 실업 수당 이제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에 가장 최저치인 19만 9천 명에 머물렀거든요. 이런 것과 함께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켓 와치에서는 이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켓 와치에서는 4.8%,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이제 8%까지 굉장히 높은 숫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분기별 성장률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미국은 분기별 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난 분기에서 이번 분기의 성장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분기에서 이번 분기의 성장률이 4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동안 계속될 때 얼마의 성장률을 보일까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그냥 간단하게 보자고 그런다면 뭐 한 4분의 1 정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1% 한다, 분기별 성장률이 1%라고 발표됐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4% 정도 수준의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뭐 하여튼 이제 4.8%에서 이제 8% 뭐 이런 식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의 호조와 물가 상승이 이제 계속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11월 달 그 FOMC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경기 지표가 물가 측면에서 굉장히 높고 실물 경기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미국이 통화 정책을 테이퍼링 쪽으로 속도를 빨리 가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제 우리가 보통 6월달 이후라고 생각했는데 더 빨라진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 위축 등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합니다. 네,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국내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잘 들어봤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또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의 경제 성장률 지금 그대로 있는데 민간 소비 전망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벌써 물어보시는데 벌써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뭐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죠. 굉장히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딱 2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 위기 때 한 번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 그 광주 사태 때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나라가 연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를 유지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이 굉장히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4분기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만약에 이제 서울의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그런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민간 소비 중심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 통화 정책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거냐?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선 이게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 내가 한번 하겠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이제 소비가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이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기는 좀 미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민들의 불만도 좀 높은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단은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은행들의 수익이 이제 지난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국내은행이 이제 4조 6천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31.4%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조 1천억 원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안이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제가 질문을 받고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대출 금리만 올라가느냐? 그럼 당연히 이제 대출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내가 운용 수익이 있어야 예금 금리도 올리는 그러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라는 것은 사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금을 쓸 데가 없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은행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금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예금을 더 끌어들이려고 금리를 더 높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융당국이 이 총량 규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총량 규제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대출 수요는 많은데 더 이상 주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결국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 대출자가 찾아오고 있는데 대출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겠죠. 예,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아지고 나는 더 이상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당국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총량 규제가 이러한 그 수익을 크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이전 데이터를 좀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와서 이제 조금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이전에 금리 인상 때랑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의 차이가 있는지 봐가지고 이런 총량 규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은행에서 가만 놔두면 이제 은행은 자기네들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예금은 자기네들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까 예금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도록 뭔가 이게 가격이죠.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뭔가 가이드라인 그런 예대금리의 왜곡 현상을 인위적으로 이제 또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왜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뭐가 생길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후속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언론에 떠밀려서 지금 뭐 예금 금리를 올려라라고 지도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총량 규제를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러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가격 규제까지 해야 되는 금리 규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좀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어땠을까. 금리를 올리고 있는 화면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뭐 총량 규제까지 해가지고 볼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좀 알고 나니까 은행들도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 좀 어떤 수급 불균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도 금리 인상 아니면 동결 이런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은 어떤 현황인지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이미 이제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150억 달러 했고 12월 달에도 150억 달러 테이퍼링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그때 발표할 때도 딱 2개월만 액수를 정해놓고 발표를 했지 1월 달부터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해서 사실 또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를 테이퍼링을 할지. 그게 이제 이번에 회의록에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한간에서는 뭐 150억 달러가 아니라 이 2배의 규모 혹은 MBS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던 거를 완전히 스탑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비축통화국이라고 볼 수 있는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락다운이 계속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경기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제 올해도 마이너스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상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라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는 이제 미국과 똑같이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이제 0.25% 올려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느립니다만 0.75%로 올리고 있고 이외에 이제 신흥국들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5% 포인트 인상을 했고 그리고 체코 이런 나라들도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이제 물가 상승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또 맞습니다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상황 말씀드릴 때처럼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자본 유출 문제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자국의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국들의 현황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이슈의 허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요. 내일의 붐 함께 하시면 수익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죠? 민경철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게 뭐 저희 내일의 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톡방도 들어와 계시고 뭐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장 상황 가운데서도 수익을 누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지금 시장 분위기잖아요. 먼저 지금 시장 흐름 좀 짚어볼게요. 메타버스 관련주 또 NFT 관련주들이 네. 지금도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비단, 우리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그리고 P2E라고 하죠. 네. 네, 플레이 투 언이라고 게임을 하면서 과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기존에 중앙화된 우리 게임사들의 그런 구조가 앞으로는 유저 중심의 게임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게임 아이템들, 몬스터들, 게임 안에 있는 맵, 부동산들을 전부 다 NFT화해서 이거를 현금화시켜서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으면, 게임에서 돈을 얻게 되면, 게임에서 성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 현금으로 NFT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주겠다. 즉, 우리 게임하는 것을 과금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게임을 직장으로 우리 수익 창출의 직업으로서의 게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어떻게 좀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제 NFT, 게임,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종목들을 자 9월달, 8월달, 10월달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노랑톡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 가져라. 우리 바닥에서 관심 가져야 된다.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바닥에서 좀 매입을 하는 걸 권고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우리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뭐 우리 자 게임빌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랑톡에서 오늘 노랑톡에서 좀 다뤘던 종목인데, 자 제가 자, 과거에 주가 자 56,000원 정도 됐었던 고가 찍고 이게 다시 자 3만 원까지 마이너스 큰 수십 % 폭락했을 때, 자 저는 이 종목이 자 그냥 게임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자 이 종목을 8월 25일자 우리 바닥에서 뒤늦게 노려보는 걸 권고드렸습니다. 자 8월 25일 자 수요일에 우리 저점에서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자 6만 원 대비 3만 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폭락했는데, 자 컴투스의 최대 주주가 게임빌이고 우리 컴투스의 지분 구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도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8월달 주가가 약 11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의 자, 최대 주주가 누구죠? 게임빌입니다. 자, 컴투스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1조 9천억인데 당시에는 1조 4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자, 1조 4천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게임빌이 우리 컴투스 지분 가치만 고려해도 당시에 3,800억인데 우리 8월 25일자 자, 우리 게임빌의 시가총액이 자, 2,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8월 말에 자, 이 게임빌이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위지역 스튜디오 지분 취득하는 이슈도 1,700억에 취득하는 이슈도 공시를 풀어드리면서 지금 이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바닥에서 수익 중장기 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이제 강조해 드린 이후에 지금 8월달 이후에 딱 3개월 중기 반등 노려보는 걸 권고 드렸는데 딱 3개월 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만 원의 바닥에서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우리 바닥에서 저가 매수 진행했던 우리 게임빌 종목이 자 갑자기 우리 NFT 게임 관련된 이슈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찌됐건 게임빌 종목은 운이 좋았죠. 우리가 분석을 잘하고 저점에 잘 사놓은 것도 있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게임, 메타버스, NFT에 광풍하면서 자, 우리가 잘한 거는 싸게 산 것밖에 없는데 알아서 주가가 400% 이상 올라가 줬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오늘 제가 상한가를 또 잡아낸 종목이 있습니다. 자,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언제 알려주신 거죠? 자, 이 본 종목은 제가 이제 노랑톡에 입장에 계신 분들께 수익과 행복, 도파민 안겨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때 제가 우리 노랑톡 입장에 계신 분들께 우리 증인 우리 노랑톡의 박따따블님 예, 증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노랑톡에 일주일 먼저 입장에 계신 분들께 제가 자, 10월달 자 그동안 거래대금 동반한 그동안 자 모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자 10월달 제가 종가 베팅으로 진입 기회 노려보는 거 권고 드렸고요. 자 공략하고 바로 10% 수익 났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종목이 자, 홍준표 관련주로 과거에 이제 둔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낙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오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슈 덧붙이면서 자, NFT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 비싼과 관련된 이슈를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슈를 붙이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에 10%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한 달 지났는데 5주 정도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구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진 이 구간이 우리 큰 그림에서는 대시세 상승의 시작점이었다. 와. 네, 우리가 대시세 상승 초입이었다라는 네네네. 결과를 검증한 무엇으로 검증한 장중 상한가로 검증한 종목이 우리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진짜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란톡방에서 내일의 붐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숨겨진 종목들도 함께 이렇게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 언행에 좀 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상한가 잡아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목뿐만 아니라 뭐 NFT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제가 네.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저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잡아냈지만 장중 상한가를 잡아냈지만 제가 이틀 전 우리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자, 랩지노믹스가 대시세 상승의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우리 노랑톡에 계신 우리 까꿍님께서 그 종목 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라고 되게 반가워하셨는데 네. 자 수요일에 제가 랩지노믹스 대시세 상승 초입입니다. 우리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자 오늘 랩지노믹스가 자 오늘 장중에 자 26%까지 지금 오후장 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자 공개 방송에서 우리 후보군으로 잡아주는 종목들도 잘 가고 있다라는 네. 좀 자랑의 이야기를 좀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반도체와 메타버스 관련주는 반대로 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유동성은 한정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라고 하면은 우리 애플 주식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리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우리 작다 보니까 신흥국이죠, 우리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네, 하지만 네.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월가로 글로벌 자금이 유동성이 좀 이렇게 유동성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 계속 순매수를 유지해온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동학개미 운동 분들의 그런 자금력이 지금 뭐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우리 1월달 이후에 많이 또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네.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추가적인 뭐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으신 상황으로 좀 확인됩니다.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네.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야 그 자산 시장의 광풍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유동성 규제를 하고 있고 대출 규제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도 단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통화 이제 긴축 정책을 우리나라는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유동성은 한정돼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유동성이 들어가면 그 유동성을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상대적으로 제값을 받고 팔기 좋은 우량주, 대형주,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잠시 팔았다가 그다음에 이거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잠깐 반짝 수익 내고 나와야지라는 그런 단기적인 수급. 그러네요. 그다음에 투기성 자금들이 테마주로 좀 몰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자, NFT 뭐 델타 바이러스 관련된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라도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겠다라는 그런 투자금의 이동, 투심의 이동,
네, 우리 매수세의 이동을 통해서 자, 지금 NFT 메타버스 게임 P2E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음압병식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종합 보시면 사실 굉장히 뜨겁게 종목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 그 이면에는 지금 코스피 800여 개, 코스닥 1200개, 총 2000개 종목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300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반대편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를 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폭등하고 있는 최고점에 위치한 이 올라가는 테마를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정받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바닥에 있는 혹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대세 상승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셔야지 고가에서 크게 물리시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뭘 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폭락장에 왔을 때 그 부의 이동을 네, 온전히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NFT, 메타버스, 뭐 게임주들 다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이론은 네. 제 생각은 제 뇌피셜은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기 위해서 게임,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투자금이 몰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빠진다. 네. 하지만 자, 반도체 관련주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었죠. 삼성전자 월요일에 플러스 5% 급등했는데 그때는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고가에서 전부 다 큰 차익 실현을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미 올라가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떨어질 때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미 조정받고 있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매도 구간에 위치한 종목군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승률 현황과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붐 지난주 상승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T세미콘이 6.60% 어느새 올라왔네요. 우리 조명이 2.74%의 상승률, NVH코리아가 5.74%, 그리고 TBC가 1.6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 0.5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코콤이 소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7.97% 상승률 기록을 해줬었죠. S맥이 3.0%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영보화학이 5.33% 역시나 하루 만에 5%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붐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힌트 먼저 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에 지상파 방송 사업 영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일의 붐 함께 하셨다면 힌트만 보고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보니까요. 한번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이야기 나눠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거 할까요? 일단은 우리 어제 종목부터 네. 좀 차근차근 복귀를 좀 AS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제가 대시세 상승률 초입이다라고 좀 저격해 드렸던 우리 영보화학 종목이 방송 시점 현재가 대비
7%, 8%. 그리고 제가 뭐 이제 4,385원을 지나고 있을 때 네.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4,500원까지는 매수해도 좋다 기준으로 5%라는 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고 좀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자, 우리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남겨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자, 본 종목 이제 추가적인 대응 어제 방송 보고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에 계셔야 매도 사인 드리는 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영보학 하루 만에 5% 이상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네.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우리 수능이 끝나면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가 종결돼야 되지만 맞아요. 사실 수능 끝난 이후에 연말까지 신규 확진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고 사실 델타 바이러스가 한 명이 감염되면은 이 전파력이 한 명이 6명한테 평균적으로 감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인 수치가 6분의 1을 뺀 수치가 네, 이제 83%라는 수치인데요. 네. 우리 83%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우리가 한 명이 6명한테 전파를 하더라도 맞아요. 5명이 면역이 생긴다면 네. 네, 동일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백신 효율이 100%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화이자, 모더나 모든 백신은 자,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백신 2번, 3번을 맞아도 10%, 20% 확률로 또 감염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접종률이 첫 번째 83%가 되지 않는다. 네, 우리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 한 명이 평균 6명한테 감염을 시키는데 그 백신 접종률 또한 이제 80%가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네, 백신 효율이 80%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음압병실 관련주 클린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 자, 우리 NVH 코리아 자, MVH 코리아. NVH 코리아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대시세 상승 초입이다라고 저격해 드리고 계속 지금 수익권 매도기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연말까지 본 종목 제가 제시해 드린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참고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금요일 네. 본 종목은 네. 새로운 종목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그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그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네. TBC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TBC 종목 2차 매수하는 건가요? 지금 비중 15%까지 추가 매수 진행하면서 네. 지금 스윙 중장기로 대전환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이제 후보가 디지털 세대로의 대전환을 하겠다. 네. 요즘에 앞에 대를 붙이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TBC 종목을 기존의 종가 베팅에서 우리 스윙 중장기로 오늘 대전환하는 날을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왜 스윙 중장기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BC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올해 지금 자, 본 종목이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단기간에 주가 1,000원 정도 선에서 3,000원까지 200%라는 뜨거운 시세가 만들어졌었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당 경선에서 낙선하면서 본 종목이 지금 거래량 없이 그동안에는 몇 천만 주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거래량을 가지고 자, 일별 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거래량 8천만 주, 그리고 급락할 때 거래량 2,400만 주, 3,600만 주 이렇게 대량의 거래가 발생되면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가지고 주가가 끌어내려져 왔는데요. 네. 지금의 구간은 우리 상대적으로 100만 주, 200만 주 정도 굉장히 적은 거래량 가지고 주가 지금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이 본 사업적인 부분들,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지금 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기간 보유를 했을 때 내가 싸게 사서 잘 견뎌낼 수만 있다면 이 종목이 공포감이 줄어들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끝난 다음에는 정말 큰 기술적 반등 좀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과거 우리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도 그러했고 안희정 후보의 전 충남지사의 우리 정치 테마주도 그러했고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이재명 관련주들, 안희정 관련주들 전부 다 폭락했습니다. 네. 매를 일찍 맞았어요. 작년 대선에 경선 끝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 경선에서 호각을 겨뤘던 우리 후보들의 종목들이 다시금 바닥에서 정치 테마주로 폭등한 케이스를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제 대선
도전 네. 한 번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 문재인 대통령님도 2번 대선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3번째 도전을 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님도 지금 2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과거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시면 보통은 2번 정도 도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청년 정치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 유튜브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유튜브는 말하셔도 됩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이제 구독자 50만 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청년 정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차기 대권에 대한 2번째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당 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주가가 바닥에 쳤지만 기업의 청산가치 밑으로 주가가 빠진 상황이지만 지금의 구간이 우리는 시간 보유만 기간 보유만 할 수 있다면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네. 우리 저평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그리고 제가 직전에 저가였던 980원, 990원 구간 980원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현재가 1080원 밑으로 비중 5% 최대 15%까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진행하시고 네. 기간 보유 홀딩 의견 남겨드리면서 금요일 내일의 붐 종목 추천은 TBC 종목의 스윙 중장기로 대전환하겠다라는 사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붐 오늘은 TBC 가지고 나오셨고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다, 좀 더 자세하게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세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온라인 방송으로 종목 분석 더 철저하게 해주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강연을 민경철 위원님은요. 12월 18일 토요일에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이 부분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시크릿 코드 오프라인 강연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2월 4일에 일산으로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찾아가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증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